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매일 갱신되는 정보와 속보로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안전한 한 주 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온통 모든 뉴스들을 덮어버렸죠. 코로나19가 휩쓸어버린 뉴스 중에 짚어봐야 할 것은 없을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죠. 네. 코로나19가 아직 정점에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하루에 확진자 수가 수백 명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난 한 주, 교수님 못 뵀던 지난 한 주 언론 보도 내용도 이 코로나19가 모두 덮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네. 물론 재난 상황에 맞게 속보 등이 즉각적으로 다뤄져야겠지만 코로나 이외의 뉴스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그렇고요. 네. 더욱이 그냥 묻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데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에서도 그렇고 양적인 보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의제가 실종된 선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이끌고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거 보도를 흥미 위주로만 끌고 가지 말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언론이 좀 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총선은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처음 실시되는 건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선거 투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 최대 관심사였죠.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한 종교 집단과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왜 침묵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신천지죠. 네. 네. 전체 확진자의 상당수가 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신도 명단을 제출해라, 전수조사하겠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네. 일단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심각하게 된 데 있어서는 먼저 그 집단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한다든지 지금 명단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고요. 뭔가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명단 빠진 채 제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 정부에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종교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권력 동원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의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이 엄청 많이 지금 나흘 만에 70만 명 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동에 정치인들, 언론이 왜 침묵하는가, 이런 여러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인들은 이제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네. 의식하고 있고 또 언론은 알면서도 그동안 광고를 쓸거나 홍보하는 기사, 인터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치인들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정당과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국내 일간지의 종교보도 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 언론의 종교 관련 보도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네. 종교에 관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다뤄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자칫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아마 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언론사들이 터부시하는 경향, 이걸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종교, 또 종파에 관해서 주로 비리나 문제점이겠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도했을 경우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 추종하는 또 신도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그 CBS 방송사가 오래전부터 신천지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신천지 아웃. 네. 네. 그러자 이제 지난 2016년에 신천지 신도 만여 명이 목동 CBS 앞을 점거해서 네. CBS 폐쇄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노컷 뉴스가 네.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천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종교 보도 특성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나 문제를 일회성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이비 종교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은 심층 취재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태도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주의 사생활이나 비정상적인 면을 폭로하는 데만 그치고 그 집단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형성이 되고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진지한 접근이 결여됐다는 거고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판적인 기능을 언론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성, 단순 보도를 배제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언론 본연의 모습을 수행해야 하는데 네. 이게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런 연구에서도요. 언론이 종교 집단의 비리를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데 기사뿐만 아니라 광고도 신중하게 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천지 문제가 나오면서 신천지 광고나 인터뷰, 옹호 기사를 실어준 언론에 대한 비판이 좀 역시나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대기업이나 이런 경제 권력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신천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종교 권력과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언론이.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정적인 폭로보다는 특정 종교 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비리를 고발하고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난 한 주간 다뤄진 이 코로나19와 신천지 관련 보도들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26일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네. 신천지가 대한적십자사의 지역 혈액원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헌혈에 나서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서 코로나19 확산에 또 다른 비상에 걸렸다라는 그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 신천지가 지역마다 봉사단을 꾸려서 혈액원과 헌혈 사업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네. 조직적으로 헌혈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또 못하게 하면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명단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개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전 방지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정확한 명단 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도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다라는 지금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보도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요. 확진자가 하루에 현재 지금 수백 명씩 네. 추가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재난 물자가 발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참 위중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확진자 동선을 갖고서 흥미거리로 보도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인터넷 매체인데요. 20살 청년이 인데 그 청년이다 보니까 다니는 동선이 자주 가는 카페, 네. PC방, 네. 계속 카페, PC방 이게 이제 오가는 동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확진자 취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너의 취향은 카페와 PC방이니 이런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황당한 광고를 게재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24일 중앙일보가 알림란에 구독료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드려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영업 전략을 쓰다니요. 참 네. 그렇고요. 조선일보 역시 25일자 14면에 본지 구독료를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세트를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게재를 하면서 네. 또 같은 면에 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는 마구 뿌리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같은 면에 또 실었습니다. 참 과거에는 이 신문 구독하라고 현금을 뿌렸던 그래서 문제가 됐던 신문사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마스크 구하느라고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니까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면 마스크를 드린다. 혹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위기 상황을 틈타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언론은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을 틈타는 틈새 세력은 안 됐으면 하는데 교수님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확진자 숫자 등 매일 발표되는 데이터 숫자만 보게 되는데요. 네. 그것만 보고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이 아니라 그 데이터 이면에 있는 의미도 파악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외신 보도가 네. 이렇게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또 질병관리본부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고요. 대구로 간 의료진 있고요. 또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들, 또 SNS를 통해서 상인들을 돕는 손길, 네. 우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의사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세월호 의인 딸이 이번에는 코로나19 현장으로 갔습니다. 또 대구 경북의 개축교회 미자립교회에 네. 세정제를 보내는 뭐 삼본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 환자를 치료받게 하자는 전북 도의회 결정 있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지금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네. 이렇게 희망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마무리를 네. 희망으로 해주셨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이 참 빠른 대처, 또 네. 질병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만큼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예, 코로나19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일 때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의료진, 또 시민들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송도에 살고 계신 YTN 라디오의 애청자 박연무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먼저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박연무라고 합니다. 수학 선생으로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사직을 하고 나와서 현재는 이제 한국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보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35년간 수학 선생님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보안팀장님을 하시죠? 네. 수학하고 보안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사실 박연무님은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매일 아침 7시 35년간을 출근하셨던 분이 네. 집에서 쉬는 게 이제는 갑갑하고 힘드셨던 거죠. 아, 쉬지도 못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뭐 아침 7시만 되면 아이들 조회하는 종소리가 귀에서 들리기도 하고 네. 잠을 자다가 김예은 이렇게 아이들 출석부를 부르는 아. 잠꼬대를 하시기도 하고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우연한 기회에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고요. 현재 2년째 이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편 박연무님은 YTN 라디오의 애청자로 출근해서 줄곧 저희 방송을 즐겨 듣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 들어보시죠. 출근해서부터 YTN 틀어놓고 조현지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그거서부터 밥 먹으러 갈 때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갔다 오니까 퇴근할 때까지 4시까지 계속 그냥 그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YTN을 통해서 노래를 신청을 하고 신청한 노래가 나오면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아내한테도 보내주고 자식들한테도 보내주고 친구한테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서 토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뉴스가 몸에와 닿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침 출근하실 때부터 4시에 퇴근하실 때까지 계속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 네. 정말 애청자 맞습니다.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신청을 하셔서 이 사연하고 노래 신청한 곡이 나오면 그걸 녹음해서 간직하시거나 지인들한테 보내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 박연무님의 휴대폰 녹음 기능 들어가 보면요. 네. 녹음 목록이 쫙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본인이 사연을 신청하고 신청곡이 나온 부분을 녹음을 한 건데요. 그걸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받는 사람도 처음엔 아니 이런 거 선물 왜 해? 하면서 또 이제 들으시면 본인 이야기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니까 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YTN 라디오를 알리는 역할까지도 톡톡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 생방송 내용을 녹음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파자신데요. YTN 라디오 홍보. 슈퍼 전파자. 네. 슈퍼 전파자. 네. 정말 긍정적인 슈퍼 전파자.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편 박연무님은 YTN 라디오를 매일 들으시면서 아쉬운 점도 갖고 계셨는데요. 2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YTN의 무궁한 발전을 일단 기원하고요. 바람이 있더라면은 이제 일주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든지 적정한 시간을 선택을 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부모들이 YTN을 들으면서 자녀들의 진로 같은 것도 현재 지금 학교의 실태, 사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YTN 라디오에 바라는 점. 그중에 첫 번째 먼저 들어봤습니다. 일단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네.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육 얘기를 좀 해봐라. 역시 네. 35년간 교직에 계셨던 선생님답게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육 관련한 컨텐츠를 좀 다뤄보면 어떻겠냐. 네. 이렇게 좀 제안해 주셨네요. 네, YTN 라디오를 매일 잘 듣고 계신데 이 교육 관련된 전문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2번째는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간혹 이제 밤에 근무를 할 때 방송을 듣다 보면 피곤하시니까 언어에 묻어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아쉬운데 듣는 사람은 그걸 정확히 듣거든요.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YTN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삶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TN 화이팅! 네. 자, 2번째 아쉬운 점. 네. 밤에 듣다 보면 진행자의 피곤함이 그 말에 묻어나온다. 네. 누굽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이 피곤함을 그렇게 내색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진행자도 그렇죠. 아마 야심한 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셨나 본데 네, 저희가 각별히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라디오의 건승을 화이팅을 외쳐주신 박연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김희원 리포터도 송도까지 다녀오시느라 애쓰셨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어느 사회든 주축,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앞장을 서자니 늘 먹고 사는 일에 콧바뜨리고 하루하루가 사는데 급급하다고 합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만 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청년의 먹고 사니즘.
오늘은 최근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김경환 과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네.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총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최대 100만 원. 근데 이게 네.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꿈을 받쳐주는 든든한 정책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청년 기본소득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예. 먼저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기본소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기본소득이란 이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자리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2019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먼저 청년층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네. 그리고 기본소득이기에 조건이 없어요. 예. 예.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편적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무조건 만 24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지난해부터 시행하셨다니까 이제 만 1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대략 1년 정도 시행해 보시니까 이 경기도에서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 효과가 어땠습니까? 예. 1년을 이제 시행하고 지난해 말에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우리 청년들 3,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만족도를 이제 조사해 보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82.7%가 이제 만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정책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네요. 예, 많이 높았습니다. 네. 특히 이 만족한다는 청년 중에 이제 65.4%가 네.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후에 이제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청년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시도하는데 돈 걱정을 이제 덜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좋은 답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우리 청년들에게 먹고 사니즘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 청년 정책 과장으로서 무척이나 고무적인 결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저희 프로그램 코너를 통해서 실제 청년들을 좀 만나봤어요. 네. 근데 그 청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데 매몰돼 있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정말 먹고만 사는 데에 수입이 있다면 번 것을 모두 쓰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시행한 이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일단 만 24살이 넘으면 무조건적으로 주는 이런 청년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수 있겠지만 기성세대들은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의견도 분분한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내 세금으로
청년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청년들 이제 과거에 비하면 이제 너무 힘든 경쟁에 떠밀려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가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미래를 보았을 때 모든 세대에게 공통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제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소득, 이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앞서서는 이게 지역 화폐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청년의 부모 세대, 즉 기성세대의 어깨까지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록 청년 이제 기본소득이지만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의 소비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소비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네. 미래를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경기 청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대신 이 기본소득을 신청해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요. 저도 듣고 보니까 이게 일단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부모님이 내 아들, 딸에게 줘야 될 용돈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분들 이게 나라에서 공돈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이런 긍정적인 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올해 5월부터는 또 하나의 청년 정책인데 그 청년 면접수당?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면접수당까지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청년 면접수당은 이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1년에 평균 6회 정도의 그 면접 비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근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비용이 드는데요. 네. 이제 한 사람당 평균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이제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나서 그 비용을 청구하면은 네. 이제 경기도에서는 한 사람당 최대 21만 원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제 우리 바로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기 비용으로 면접 비용을 내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비용 낸 것을 뭐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면 최대 21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확인 절차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 뭐 다른 지자체,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다른 네. 지자체 제도와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일부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기본소득의 의의를 살린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최초이고 또 다른 지자체와는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의 의의를 살리셨다 하면 어떤 네. 부분이 뭐 차별화가 되나요? 예를 들어 뭐 조건?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지방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거주지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의 의의를 살려서 이제 직업, 소득, 네. 재산 같은 이제 선별적 복지의 틀을 최초로 깨웠다는데 이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네.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기본소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이제 먼저 2020년도 이제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지급 방법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신청 자격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이사한 청년은 안 되네요. 3년 예, 이상 살아야 되는 거군요. 예, 계속해서 3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반드시 계속 3년이 아니고 이제 총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학업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거나 다시 경기도로 그렇죠. 돌아온 경우에는 합산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자격 요건을 네.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이제 그 우리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자바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이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이제 신청 기간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신청 기간은 3월, 6월, 9월, 11월이 되겠고요. 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면 지급은 그 다음 달 이제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곧 3월인데 네. 저희가 시의적절할 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셨다가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의 김경환 과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2월 29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n My Life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이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ging of sunlight to moonlight, reflections of my life.